여러분, 인생 참 덧없지요? 자식 하나 잘 키우면 내 노후는 꽃길일 줄 알았습니다. 경기도 변두리 시장 바닥에서 30년 넘게 생선 대가리 치며 모은 돈으로 서울에 30평 아파트 한 채 마련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독자 아들놈 하나 기죽이지 않으려고 제 입에는 생선 눈알만 넣고 아들놈 입에는 통통한 갈치살만 발라 넣어줬지요. 한겨울 영하 10도, 남들은 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귤 까먹을 때 저는 고무장갑 하나 끼고 꽁꽁 얼어붙은 동태를 썰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뒤틀려서 밤마다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면서도 아들놈 학원비 보낼 생각에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 1등 했어. 그 한마디면 제 고단함은 눈 녹듯 사라졌죠.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장성해서 장가를 간다더군요. 대기업 다니는 참한 며느리라길래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해줬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너희랑 같이 살면 소원이 없겠다. 제 욕심이었을까요? 그게 제 무덤을 파는 첫 번째 삽질이었던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아들놈이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통곡을 합디다.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어. 친구놈이랑 동업하다가 사기를 당했어. 당장 이번 달 안에 3억 안 갚으면 나 감옥 가야 해. 애들 학교 앞까지 사채업자들이 찾아온다는데 엄마 나 좀 살려줘.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내 새끼가 감옥에 간다니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이 아파트, 어차피 나중에 지훈이 줄 거잖아요. 지금 명의만 넘겨주시면 이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급한 불 끌 수 있어요. 대신 저희가 효도 계약서라는 걸 써드릴게요. 공증까지 받아서 평생 어머님 용돈 드리고 모시고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요즘 세상에 이만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집은 죽은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일군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눈물 섞인 애원과 며느리의 달콤한 약속에 결국 저는 서재 깊숙이 숨겨뒀던 인감도장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연신 엄마 고마워, 진짜 잘할게 라며 큰절을 올렸죠. 저는 그저 내 새끼 살렸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도장 찍고 딱 일주일 입디다. 며느리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더군요. 어머님, 발소리 좀 죽여주세요. 애들 공부하잖아요. 밥상머리에서는 대놓고 눈치를 줍니다. 제가 시장에서 사온 귤 하나를 까먹어도 어머님, 당뇨 있으시다면서 뭘 그렇게 드세요? 라며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 안방 가구 좀 치우면 안 돼요? 그 낡은 자개장 볼 때마다 곰팡이 냄새나는 것 같아요. 지훈 씨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부끄러워서 원. 제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가보인 자개장이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스마트폰만 보며 대답도 안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노인정 지인들과 수다 떨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파트 현관 도어락 번호가 안 눌리는 겁니다. 띡띡띡 오류 소리만 나더군요.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문밖 복도 끝 구석을 보니 제 겨울 옷가지며 낡은 사진첩, 그리고 제가 매일 먹던 혈압약이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 던져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십 번 만에 아들이 전화를 받더니 차갑게 뱉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지. 그 집 팔아서 대출 갚고
남은 돈으로 경기도 밑에 작은 빌라 얻었어. 거기로 이사 갔으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 엄마는 이모네나 고향 내려가서 좀 쉬어. 우리도 너무 힘들어. 뚝, 뚝,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복도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그 쓰레기 봉투를 껴안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30년 생선 비린내가 제 가슴 속에서 피냄새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찜질방 구석에서 며칠을 굶으며 죽으려고 약을 모았습니다. 내 새끼한테 버림받았는데 살아서 뭐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제 옆에서 묵묵히 식혜를 마시던 한 할머니가 제 손목을 꽉 잡더군요. 세댁, 죽긴 왜 죽어? 억울해서라도 살아야지. 자네가 쓴 그 효도 계약서, 나 좀 보여줘봐.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은퇴한 법무사였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사실 제가 시장통에서 장사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독종 아닙니까? 아들이 가져온 계약서에 사인할 때 저는 혹시 몰라 제가 직접 손으로 쓴 특약사항 하나를 끼워 넣었었습니다. 부모를 유기하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할 시 본 증여는 즉각 무효로 하며 수증자는 증여물 일체를 반환한다. 허허, 세댁이 보통이 아니구먼. 이 문구 하나면 소송할 수 있어. 망은 행위로 인한 증여 취소 소송.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 테니까 당장 시작해. 저는 그때부터 매일같이 법원을 내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자면서도 눈에 불을 켜고 서류를 모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아치우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아들의 손발을 묶어버렸죠. 6개월 뒤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이 날아왔습니다. 증여 해제. 아파트는 다시 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사채빚에 쫓겨갈 곳이 없어진 상태였죠. 아들이 판 줄 알았던 그 집은 제가 경매 절차에서 비상금으로 직접 낙찰받아 다시 제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립디다. 모니터를 보니 웬 거짓골을 한 사내가 서 있더군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와이프는 벌써 이혼 서류 던지고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갔어. 나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죽게 생겼어. 엄마 집이잖아. 나 한 번만 들여보내줘.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6개월 전 비 오는 화요일 이 복도 끝 쓰레기 봉투 옆에서 죽었다. 넌 누구냐? 어디서 남의 집 앞에 와서 구걸질이야.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엄마 유일한 핏줄이잖아. 핏줄? 내 핏줄은 내 손으로 일군 이 집이고 내 통장에 꽂힌 돈이다. 넌 그냥 천륜을 저버린 짐승일 뿐이야. 꺼져라. 저는 문 앞에 편의점 국밥 한 그릇만 놔두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들은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다 결국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더군요. 여러분, 지금 제 곁에는 자식 대신 제가 배운 서예 도구들과 좋은 책들이 가득합니다. 아들에게 쏟았던 그 아까운 정성을 이제는 저 자신에게 쏟고 있죠.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게 사랑인 줄 아시나요?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켜주는 건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경제력과 자식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판단력입니다. 오늘 제 기나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일군 인생인데
고작 불효자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까? 오늘 밤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맛있는 거 사드시고 푹 주무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글을 쓰는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편안한 밤 되세요.